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환경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한 굉장히 기발한 신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동북아시아 지역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동중국해 연안 지역인 일본 가고시마현에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작전 운영에 들어가는데 중국과 북한이 상당히 골치 아파질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오는 7월 초 일본 남서부 가고시마현 가노야 해상자위대 항공기지에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배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을 이용해서 얼럿5가 현지 시각 5월 25일 보도했습니다. 가고시마현 MQ-9 배치는 지난 1월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입니다. 가고시마현 일부 주민들은 가고시마에 미군 자산이 배치되면 유사시 중국의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며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와모토 스요이토 정무차관은 5월 23일 가고시마현 관계자들과 주민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MQ-9 배치는 일본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무인기 배치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곳에 MQ-9을 배치하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 때문입니다. 가고시마에 MQ-9이 배치되면 북한과 중국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중국해와 서해 일대에 대한 감시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Q-9은 무장 없이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경우 최대 30시간 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여러 대의 해상 초계기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드론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입증된 것처럼 대함 타격전에서 기만전 자산으로 대단히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에 MQ-9이 배치되면 이 기체들은 이제 우리 남해와 서해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요. MQ-9 리퍼의 동북아시아 전개로 북한과 중국의 해상 불법 환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 이러한 무인기, 특히 아음 속이면서 굉장히 느린 프로펠러 방식의 무인기들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원래는 올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MQ-9 리퍼 100여 대를 퇴역시킨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이락타르 무인항공기가 집중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생각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약 20여 년 전에 MQ-9 리퍼 시리즈를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했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시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전면적인 정규전쟁이 아니라 소규모 무장단체나 테러단체에 대한 소규모 정밀 타격작전 위주로 임무가 부여됐기 때문에 방공자산이 없는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이런 저속 무인항공기가 대단히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전은 어떻습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가 굉장히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또 많은 수도 격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MQ-9 리퍼, 그리고 글로보르크 이런 저속 무인기들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방공자산에 여러 차례 격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이런 저속 무인기가 미래전에서는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하는 한편으로 이 리퍼 같은 무인 공격기들을 조기 퇴역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이용해서 지상 공격은 물론이고 대함 타격전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여줌에 따라서 미국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고시마현에 배치되는 MQ-9 리퍼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동중국해와 서해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공기는 ISR 임무를 수행할 때 최대 30시간까지 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8시간 정도 채공해 있는 포세이돈이나 P3C 해상 초계기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리퍼 무인 공격기에는 전자광학 센서 그리고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서 해상에 있는 목표물을 식별하고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당장은 동중국해나 서해 지역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 감시 같은 임무에 투입되겠지만 이번에 모스크바 격침 사건 때 보셨던 것처럼 전시가 되면 중국 군함의 주변에서 중국의 함대 방공망을 교란하고 정규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해군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준군사 조직인 해상민병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미 해군 참모총장이 의회에 나와서 미 해군에 단 3척밖에 없는 주말특급 구축함에 공격 헬기를 탑재해서 해상 민병과 같은 소형 함정을 사냥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주말 특급보다
장시간 채공하면서 중국 해상 민병의 소형 함정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이런 리퍼 같은 무인 공격기가 해상 민병 사냥에는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MQ-9 리퍼 무인 공격기의 일본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중국과 북한 입장에서는 거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부디 이 무인기들 우리 남해와 서해에서 불법 한적하는 북한과 중국 선박들 모조리 잡아주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 기간 중 서방 측이 제공한 다양한 대전차 무기들로 효과적인 방어전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수단으로 대전차 공격팀을 만들어 러시아 기갑부대를 상대로 효과적인 치고 빠지기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일선 부대의 전기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전기자전거는 대전차 공격팀의 핵심 기동수단으로 자리잡으며 일선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다고 디펜스 포스트가 현지 시각 5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전기자전거는 영국과 스웨덴이 대량 지원한 엔로 대전차 미사일 운용팀이 사용하는데요. 자전거 뒷좌석을 엔로 미사일 적재 공간으로 개조해서 최대 2발의 미사일을 싣고 다니면서 적 전차를 상대로 효과적인 유격전을 펼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자전거들은 페달을 밟아서 인력으로도 주행할 수 있지만 전동 모터를 이용해 최대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다른 오토바이나 버기카와 달리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서 은밀하게 접근해 치고 빠지는 기동수단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포스트는 최근 선진국들이 특수부대 또는 일반 보병의 정찰용으로 저소음 모터가 적용된 전기자전거 개발을 서둘러 왔다고 호주군 사례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전기자전거가 미래 지상작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무기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기자전거와 대전차 무기 보급을 더욱 확대해서 보병들의 기동성과 기습 타격 능력을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인데요. 좁은 도로와 산악도로가 많은 지형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 군도 전기자전거 개발과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엔로 미사일, 제블린과 함께 개전 초 러시아군의 기갑 대군을 막아낸 1등 공신 중 하나로 평가되는 그런 대전차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펴고 방어진지에서 이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점점 공세작전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 엔로라든가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들은 기본적으로 보병 휴대용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있지만은 보병이 휴대하기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엔로는 일회용 발사기 무게가 12kg을 가볍게 넘어가고요. 제블린 시스템도 20kg을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병이 들고 다니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일선 보병들은 이것보다 더 가벼운 칼 구스타프나 AT4, RPG-7 같은 무기를 애용하는데요. 이보다 작은 대전차 무기들은 대부분 관통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신형 전차나 추가 증가 장갑을 붙인 전차에 대해서는 큰 파괴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엔로나 제블린 같이 무거운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에 발을 달아주기만 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에 맞서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올 법도 한데요. 이 전기자전거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자전거는 오토바이처럼 생겼지만 전기자전거입니다. 밑에 부분에 페달이 있고요. 평상시에는 페달을 밟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전기 모터를 가동해서 시속 80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은 일반적인 상용 SUV 그리고 버기카 같은 차량들을 이용해서 러시아군 기갑부대를 상대로 치고 빠지는 유격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는데요. 여기에 전기자전거라는 새로운 기동수단이 추가된 것입니다. SUV나 버기카 같은 경우에는 그 엔진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는 여러분 주변에서 전기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처에 올 때까지 이 전기자전거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한데요. 이러한 조용한 기동수단을 타고 강력한 대전차 무기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기자전거를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처음은 아닙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호주군 복서장갑차 옆에 2대의 전기자전거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호주군도 그렇고 영국군이나 미군, 프랑스군도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기자전거 보급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적지 종신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그 임무의 특성상 무거운 군장을 메고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제공하기에는 공수 낙하도 어렵고 무엇보다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은밀한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자전거는 그러한 소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특수부대들의 기동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줄 새로운 기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산악지형이 굉장히 많은 우리 군도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일반 보병부대에 이러한 전기자전거를 보급해서 보병과 특수부대원의 기동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